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돈에 집중했습니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막대한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직 안갯 속입니다.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수사가 한창입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화천대유의 금고지기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금 담당 임원 김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조사를 받았고 왜 중요한 인물인지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83억 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오늘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한 김모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83억 원의 사용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담긴 5억 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난해 4월을 전후에 인출한 현금의 성격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가 사업 초기, 투자금과 분양 이후 배당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맡고 있는 A팀장과 그 부하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팀장은 대장동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분양 등 개발 이후 사업 진행 전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실무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우선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만큼 이 과정에 도시개발공사 윗선과 성남시의 관여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개발본부 업무 내용은 모두 성남시청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돈을 받거나 설계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조금 전 기사에서 보신 개발본부 업무 내용은 모두 성남시청으로 보고가 됐다라는 내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앞으로 저희는 계속 취재를 하겠습니다. 화천대유의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특혜와 뇌물 의혹을 밝혀내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돈의 흐름도를 그려봤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의 첫 돈주머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의 뜰에서 나온 배당금입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3억 5천만 원을 넣고 4,040억 원을 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일부를 사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얻은 추가 수익은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으로 관련자들은 빌딩과 타운하우스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도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서 대가성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원홀딩스 등 차명회사를 차려 돈 세탁과 뇌물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화천대유 회사 돈의 행방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돈 거래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돈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기관은 이 돈이 각종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개발 지역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쓰는 등 공식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11억 원을 빌려갔는데 사업 자금이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80억 원대 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 키넨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한 초기 자금의 성격과 행방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돈 소식입니다. 검찰이 첫 번째로 규명한 돈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5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될 700억 원 중 먼저 건네진 일부로 의심합니다. 녹취록에 약정한 걸로 나온다는 700억 원.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700억 원. 이 700억 원에 둘러싼 쟁점을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 가운데 700억 원 약정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개발 배당금 지분을 유 전 본부장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액수가 700억 원 상당이라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 수익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대가를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특히 김만배 씨로부터 올 1월에 받은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한 돈 중 선지급금으로 보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담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현행법상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129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또 뇌물이 1억 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 농담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야 재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700억 원 약정을 부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갔지만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에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검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감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퇴사한 이후인 지난 4월 공개됐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항목에 13억 9,473만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만둘 경우 져야 하는 퇴직금이 그만큼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직원 중 한 명이었던 곽 씨가 실제 퇴직하면서 받아간 돈만 50억 원이라는 겁니다. 장부상 전 직원 퇴직금의 3.5배가 넘습니다. 논란이 되자 곽 씨는 이게 성과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는데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받는 걸로 성과급 계약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사보고서의 기록과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감사보고서엔 성과급 관련 내용도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회계 부정이 있었거나 성과 계약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게 지금 회계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성과급이면은 미지급 비용으로 달아야 돼요. 어찌됐든 말이 안 맞아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감리에 들어갈지를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비상장 회사의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습니다. 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하게 되면 곽 씨 말대로 성과급 약정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착수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계 감리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고의로 기재한 걸로 드러나면 해당 기업은 과징금을 무는 건 물론 검찰에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